자, 이번 시간에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책에서 188쪽,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우선 188쪽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뭐냐 하면 한 개의 주사위를 n번을 던지는데 1의 눈이 x번 나올 확률은, 자, 근데 이제 한 개의 주사위를 n번을 던지는데 그럼 그걸 10번을 던지는 거냐, 30번을 던지는 거냐, 50번을 던지는 거냐에 따라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주사위를 10번을 던져요. 10번. 주사위를 10번 던지는데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 이라고 하자. 그러면 주사위를 10번을 던지는 거니까 똑같은 시행을 10번 반복하는 거죠. 근데 1의 눈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특정한 사건, 그러니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났느냐에 대한 확률이잖아. 저 자체의 확률이 뭐야? 독립시행 확률이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얼마인가요? 10번 중에 3번.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주사위를 30번을 던졌다고 그래. 그럼 30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 그러면 그거는 30시 3이죠. 여기는 27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50번 던질 때도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100번 던질 때도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주사위를 10번을 던질 때 1의 눈이 1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 3번 나올 확률, 4번 나올 확률들을 다 계산을 해보고, 주사위를 30번을 던졌을 때 1의 눈이 1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 3번, 4번, 5번, 6번 나올 확률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점을 이렇게 확률을 점을 찍어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자, n이 10일 때, 그럼 n이 10일 때는 주사위를 10번 던진다는 거지.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죠. 자,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n이 10일 때를 봐봐. n이 10일 때. n이 10일 때에 그러면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그럼 x가 0일 때예요. 확률이 얼마예요? 0.2보다 조금 밑에 있죠. 그러니까 0.1 얼마라는 거야. 계산을 해보면. 그 다음에 다시 주사위를 10번을 던질 때, 자,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은, 그럼 밑에 x축에서 x가 1일 때 점을 보세요. 쭉 올라가니까 0.3보다 조금 크겠죠. 그래서 점을 콕콕콕 찍은 거예요. 그러면 n이 10일 때는 점이 몇 개가 찍힐까? n이 10일 때는 주사위를 10번 던진 거지. 그럼 1의 눈은 0번 나올 수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10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점이 11개가 찍힐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주사위를 30번을 던지면 1의 눈은 0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고 30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31개의 확률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점을 31개를 찍은 거고, n이 50번일 때는 50번을 던졌을 때는 점이 51개가 찍힐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요 점점 찍힌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요 그래프는, 자, 곡선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일 텐데 n이 10일 때, 30일 때, 50일 때 모양을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n이 50이면은 이게 거의 좌우 대칭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정규분포 곡선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가운데가 볼록하잖아. 확률이 높잖아.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그 그림 바로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항분포의 그래프는 n이 커질 때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겁니다. 그쵸? 그걸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n이 한 100이거나 뭐 500이거나 이러면은 그 점을 찍어서 쭉 연결을 해보면 이거는 정말 정규분포처럼 완벽하게 좌우 대칭에 가깝고 가운데가 뿔뚝 솟아있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기본 정석에 뭐라고 나왔냐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은 이거 정규분포 곡선하고 아주 비슷해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자,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거는 이항분포죠. 그럼 평균은 뭐예요? 평균은 NP, 분산은 NPQ죠. 그쵸? 그러면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면 이 N이 크면 클수록 그때의 확률들을 점을 찍어 보면은 정규분포 모양이 가까워지니까 이것을 정규분포로 근사시키자.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보자 이겁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보면 평균은 뭐가 되는 거야? 요게 평균이고 요게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NP, 여기는 NPQ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질문은 이항분포지만 이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보고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서 빗금을 칠해서 다시 표준화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죠. 근데 그 차이가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거의 0.0000000 쫙 뒤쪽에서만 조금 오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확률 계산할 때 정규분포표 보면은 소수 넷째 자리까지 나오잖아. 그 뒤에 오차가 생기는 거니까 거의 무시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넘겨서 자 기본 문제 9-8번을 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그럼 뭐야? 주사위 720번 던지니까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죠? 독립시행 확률이죠. 그 다음에 확률 분포상으로 보면은 이항분포죠. 그럼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집니다.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러면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항분포냐 이거야. 이항분포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가 이항분포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한 개 주사위를 720번 던집니다.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합니다. 그러면 x가 100. 자,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해석해봐. P하고 괄호가 나왔으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죠. 그럼 이러한 일이 뭔데? x가 뭐예요?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을 던지는데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잖아. 그러니까 주사위를 720번을 던질 때 1의 눈이 100번 나올 확률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720회 중에서 1의 눈이 100번 나오는 경우는 요때 나올 수도 있고 요때 저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야? 720번 중에서 100번. 뭐 이렇게 자꾸 전화가 와 이거. 자, 720번 중에서 100번. 그런데 주사위에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6분의 1은 뭐야? 100번이고 6분의 5는 뭐야? 나머지 620번 이렇게 되잖아. 요 하나의 확률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x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72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나타나는 확률이 독립시행 확률인 거예요. 그럼 이 분포가 뭐야? 이게 이항분포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걸 표를 그릴 게 아니라 이 칸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표를 그려요.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시행횟수가 뭐예요? 720.
자,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이다 이거죠. 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1번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자, 평균은 뭐 np 곱하면 되죠? 예, 120. 자, 분산은 뭐 분산은 72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6분의 5 곱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마야? 100이죠. 자, 됐습니다. 자, 는 100. 자, 2번. 이제 요게 문제인 거지, 요게 핵심이에요. x가 120 이상 130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사위를 720번 던질 건데 1의 눈이 120번 이상 130번 이하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20번 나올 확률 더하기 121번 나올 확률 더하기 122번 나올 확률 더하기 띵띵띵띵 130번 나올 확률, 그걸 구해서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720번 중에서 120번 나올 확률은 요거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121번 나올 확률은 요거죠. 6분의 1에 121, 6분의 5에 59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30번 나올 확률까지 구해서 이걸 더하라는 얘기잖아. 질문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고.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다 더하냐 이거예요.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야, 720번이라면은 아까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는데 n이 10일 때, 30일 때, 50일 때 있죠. 50일 때만 하더라도, 50번 던질 때만 하더라도 그 확률들을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거의 정기분포에 가까웠단 말이야. 그럼 720번이면 이거는 거의 정기분포라고 봐도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x는 원래는 이항분포를 따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 뭐라고 얘기한다? 정규분포에 근사시킨다 이거예요. 정규분포에 근사시킨다. 정규분포에 거의 근사하게 바뀐다 이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정규분포로 근사를 시키게 되면은 x는 뭐야?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이거죠. 평균 얼마죠? 120, 분산은 100이다 이거예요. 를 따른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그러면 뭐부터 그린다? 그래프부터 그린다. 요렇게. 평균이 얼마다? 120이다. 분산이 얼마다? 100이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10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질문은 120에서 130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130이 여기 있겠죠. 이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 문제랑 똑같아졌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표준화시켜서 Z로 바꿔버리면 되겠다. 자, Z로 바뀌는 식은 시그마 표준 편차분의 X 마이너스 평균이죠. 그러니까 이 평균 120은 120 집어넣으면 0으로 가는 거야. 평균은 항상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놈은 지금 평균보다 높은 값이죠. 그럼 Z 값으로 따지면 플러스 값으로 나올 거라고. 얼마인가 보자. X가 130일 때 X에다가 130을 집어넣으면 Z가 얼마가 나와? 1이 나오죠. 요거예요. 요 넓이를 구하면 된단 말이야. 넓이가 확률이고 확률이 넓이잖아요. 이것은 표준 정규분포표를 읽으면 되죠. Z가 1일 때 얼마래? 0.3413. 그러니까 답은 이걸 다 더하면 0.3413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자체도 근사값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근사값이니까 이 뒤로 소수점 뒤로 막 이어지는 것들을 다섯째짜리에서 반올림한 거니까
이 뒤에서 오차가 나는 거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0.3413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 3번도 됐죠, 이제. 3번은 뭐야? x가 110 이상일 확률이에요. 자, 정균포 곡선 그리고 평균 120인데 x가 110 이상일 확률 이거 구하라는 거야. 아, 이 z가 아니라 이게 뭐야? x지. z가 아니라 x예요. 그러면 야, 이건 안 해도 안다. 안 해도 알아. 왜냐하면 요 차이가 지금 10인데 표준 편차가 10이었으니까 요게 z값으로 1이잖아요. 그러면 요 차이도 10이죠. 요건 z값으로 마이너스 1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요 확률이 0.3413이었으니까 그럼 요 확률도 좌우대칭이니까 0.3413이겠고 이쪽은 반띵이니까 0.5겠죠? 따라서 이 빗금친 부분의 확률은 0.3413에 0.5를 더해서 얼마? 0.8413이겠네요. 보나마나. 맞죠? 네, 됐습니다. 자, 대표적인 유형이죠. 이항분포를 정기분포로 근사시켜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9-9를 보면 요게 이항분포를 정기분포로 근사시키는 유형의 문제 중에서 거의 제일 높은 난이도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 문제의 9-8이랑 9-9랑은 수준 차이가 좀 있어요. 얘는 그냥 단순하게 근사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기본 문제 9-9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30g이고 표준 편차가 5g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시험지 옆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세요. 그냥 막 Z만 외워갖고 막 집어넣고 그러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면서 하세요. 자, 평균이 30입니다. 표준 편차가 5입니다. 뭐가? 제품의 무게가. 이게 무게예요. 제품의 무게입니다. 자, 그런데 무게가 40g 이상인 제품 불량품이래. 너무 많이,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 야, 이거 불량이야. 요게 불량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 이 제품 중에서 2,500개를 뽑았어. 근데 2,500개 중에서 불량품이 57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다시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공장을 딱 견학을 갔어요. 공장을 갔는데 기계에서 물건이 막 쏟아져 나와.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는데 요 놈은 평균이 30g으로 맞춰져 있어요. 근데 30g으로 기준을 잡아갖고 30g이 되도록 물건을 세팅을 해놔서 막 만들어내는데 어떤 건 좀 무게가 더 나가. 어떤 건 무게가 덜 나가요. 근데 평균은 30이야. 그럼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야, 40g 이상 나가면 이거 너무 무거운데 얘는 불량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장에서 기계에서 물건이 막 쏟아져 나올 때 불량들이 몇 개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물건 중에서 2,500개를 뽑아놨어. 2,500개를 뽑아놓고 보니까 그 중에 불량품이 몇 개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57개 이상일 확률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이 불량일 확률이 얼마인지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구하고 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면 Z로 바꿔야 되겠지? 자, Z는 표준편차, 평균. 자, 이제 익숙해지면 이거 안 써도 돼요. 요 차이 있죠, 요 차이. 요 간격을
표준 편차로 나누면 돼요. 그냥 얼마입니까? 2죠. 2. 5분의 10이니까 요 부분이 불량일 확률이에요. 그러면 Z가 2일 때를 보니까 0.48. 0.48은 이쪽 확률이 0.48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건 뭐야? 0.02예요. 2%예요, 2%. 자, 그럼 불량일 확률은 얼마? 0.02가 되겠다. 이겁니다. 자, 이제 물건을 하나 딱 집었어요. 물건을 집었어. 야, 이게 불량일 확률이 얼마야? 0.02예요. 또 물어볼게요. 두 개를 집었어요. 두 개를 집었는데 하나는 불량이고 하나는 불량이 아닐 확률이 얼마예요? 자, 하나는 불량이고 하나는 불량이 아니야. 그 확률은 얼마일까? 그럼 두 개 중에 하나가 불량이고 하나는 불량이 아닌 거잖아. 그럼 뭐야? 두 개 중에 하나가 불량이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불량이고 그 불량은 0.02고 불량이 아닌 정상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럼 세 개를 집었어요. 그럼 세 개를 집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량일 확률은 얼마예요? 세 개를 집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량일 확률은 이거겠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 개가 있는데 얘가 불량일 수도 있고 얘가 불량일 수도 있고 얘가 불량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읽어보세요. 2,500개를 뽑을 거예요. 2,500개를. 2,500개를 뽑는데 불량품의 개수가 57개 이상일 확률이에요. 그러면 2,500개 중에서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하면 감 잡았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X가 이게 뭐예요? 2,500개 중에서 불량품이 500개일 확률이잖아. 그럼 2,500개 중에서 불량품이 500개라면 얘 이렇게 해서 500개일 수도 있고 얘 이렇게 해서 500개일 수도 있고 쟤 이렇게 해서 500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는 2,500, C 500, 0.02에 500제곱, 0.98에 2000제곱이 되겠죠. 이 확률이 독립식의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포가 뭐예요? 이 X는 0일 수도 있고 2,500개 중에서 불량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하나일 수 있죠. 두 개일 수 있죠. 2,500개일 수 있죠. 뭐예요?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500에 0.02를 따른다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질문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2,500개 중에서 불량품이 57개 이상일 확률이 얼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불량품이 57개일 확률 플러스 이상이야 이하야? 57개 이상 57개일 확률 플러스 58개일 확률 플러스 59개일 확률 플러스 이거 어떻게 계산해? 못하지. 그러니까 뭐야?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자, 평균이 얼마인가요? 자, 평균은 얘랑 곱하면 되죠? 50. 분산은 여기에다가 0.98 곱하면 되죠? 5, 8, 40, 5, 9, 45. 0.98. 49. 그죠? 네, 요거예요.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린 여기서,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이제. 평균이 50. 분산은 49. 7의 제곱으로 쓸게요. 을 따른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x는 뭐야? 불량품의 개수예요. 이제 저기 x랑 이제 다른 거죠. 자, 평균이 50개에 50개. 평균 50개 정도. 그러니까 2,500개 중에서 한 평균 50개 정도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57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불량품이 57개 이상일 확률. 자, 요거 Z로 바꾸면 얼마입니까? 간격은 7인데 표준 편차가 7이니까 1 나오겠죠. 그러니까 Z로 표준화시키면 요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럼 Z가 1일 때가 나왔겠지? 0.34네요. 요게 0.34니까 얘는 얼마야? 0.16입니다. 따라서 답은 0.16이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원래는 복원 추출해야 돼요. 뽑고, 그죠? 집어넣고 다시 또 뽑고, 집어넣고 다시 또 뽑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2,500개를 한꺼번에 딱 뽑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해요, 뭔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품을 하나 들고 불량인가 아닌가 보고 집어넣어. 그리고 다시 또 무작위로 제품을 또 하나 뽑아. 불량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또 제품을 하나 뽑아. 집어넣고 또 뽑아. 이래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독립적인 시행이에요. 근데 얘는 2,500개를 한꺼번에 쑥 뽑아버렸단 말이야. 근데 왜 이거를 독립시행으로 보냐면 제품이 무지하게 많다고 보는 거예요. 공장에서 제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 뽑고 집어넣고 다시 또 하나 뽑고 집어넣고 하는 것보다 그냥 2,500개 쓱 뭉뚱그려서 뽑아도 거의 독립시행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보는 겁니다. 아주 예리한 학생들은 그런 거에 의문을 갖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가? 난 아무 생각 없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본질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 유형을 잘 기억하세요. 문제 스타일을 통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항분포를 정기분포로 근사시키는 유형 중에서 제일 수준이 높은 쪽에 속하는 유형이에요. 자, 이거 유제도 풀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그 수업 주말에 그 설 수업을 휴강을 대체하는 거라서 만약에 이게 본 수업이라면 자 유제 요거 풀어보세요 하고 확인하고 넘어갈 텐데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갑니다 그냥. 자, 연습 문제 좀 보세요. 연습 문제. 야, 또 지금 공부하러 왔어? 나 영상 찍으니까 여기서 들어왔어. 자, 9-8번을 보세요. 요거 수능 기출 문제인데 자, A반 B반 얘네들 만나는 점이 좀 이상한데. 자,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자, 이렇게. 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자, 이게 C반이야, C반. 얘가 C반이죠? C반. 자, 이렇게. 3학년 학생 수가 각각 500명이에요. 자, A반, B반, C반이 아니라 A, B, C 고등학교네. 자, 3학년 학생 수가 각각 500명인 A, B, C 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수학 성적 분포가 각각 정규분포를 이루고 그 정규분포 곡선이 오른쪽과 같다.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 보자. 기억을 보자.
상위 점수대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더 많다. 자, 지금 A 고등학교하고 B 고등학교는 뭐가 같죠? 평균이 같습니다. A 고등학교하고 B 고등학교는 이 A, B 두 학교만 놓고 보고 자, 지금 머릿속에서 C 학교는 지우세요. 그럼 A 고등학교하고 B 고등학교를 보면 평균이 같습니다. 자, A 고등학교하고 B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가 분산이 더 크죠? 자, A, B 중에서 분산이 큰 학교는 뭐야? A야, B야? A입니다. 퍼졌죠? 납작하죠? 퍼졌죠? B 고등학교는 평균 주변으로 확 몰려 있으니까 평균 점수대 애들이 60점 근처 애들이 바글바글 되는 거고 A는 퍼졌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A 고등학교에 많아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A 고등학교에 많은 거예요. B 고등학교는 성적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있죠? 자, A, B 중 성적이 고르다는 게 뭐야? 성적이 고르다라는 게 비슷비슷하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성적이 비슷비슷하면 이게 이렇게 울퉁불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착 평평해야 성적이 고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성적이 고르다라는 거는 성적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납작해지면은요, 잘하는 애도 많고 못하는 애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평균 주변으로 확 몰려 있으면은 그 평균점 근처에서 애들이 바글바글 되니까 성적이 비슷비슷한 거야. 특별히 잘하는 애도 별로 없고 특별히 못하는 애도 별로 없는 거죠. 그게 고르다예요. 따라서 A, B 중에서 성적이 고른 학교는 뭐야? B죠? 평균 주변에 팍 몰려서 바글바글 되니까. 자, 고르다라는 건 뭐라고요? 비슷하다. 자, 그러면 상위 점수대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더 많다. A 고등학교는 분산이 크니까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도 많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많은 거죠. B 고등학교보다. B 고등학교랑 A 고등학교는 평균이 같지만 A 고등학교의 분산이 크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A 고등학교에 더 많아요.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도 A 고등학교에 더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B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A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평균이 똑같잖아, 평균이. 그리고 정기분포잖아. 평균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됐죠? 니은 됐죠? 자, 디귿.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 자, 성적이 고르다. 근데 이 부분은 이게 지금 A 고등학교하고 C 고등학교를 보면은 높이가 같은 건지 조금 다른 건지 애매하죠. 이 분산 표시를 해줬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질문을 안 한 것 같아. 지금 그럼 A하고 C하고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A하고 C하고는 분산이 같다 이거죠. 높이가 비슷하다 이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이 A하고 C하고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에 60이고 66인데 A가 요렇게 돼 있고 C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이 60하고 66의 이 중간쯤에서 얘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요것도 좀 표시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 요것도 63이다라고 표시를 해줬으면. 그래서 지금 A하고 C하고는 높이가 거의 똑같아요. 높이가 같다는 건 분산이 같다는 거죠. 합동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A 학교하고 C 학교하고는 성적이 고른 정도는 뭐야? 똑같아요. 평균만 C 학교가 높은 겁니다. 여기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는 C하고 B 학생들의 성적이 어느 학교가 더 성적이 고르냐라고 묻는 거잖아. 그럼 성적이 고르다라는 게 뭐라고요?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밀집되어 있는 게 고른 거예요. 성적이 비슷한 거예요. 평균 주변에 애들이 바글바글 너도 평균 근처야 점수가? 너도 평균 근처야?
성적이 고르구만. 그러면 B 고등학교가 성적이 제일 고른 거죠. 그러니까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9-9를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그럼 또 그려.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평균이 13, 표준 편차가 4입니다. 자, 그런데 시그마 n이 1부터 9까지 확률, 이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갑자기 시그마가 나오고 뭐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러한 확률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쓰면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2n 넘기면 되니까. 요 안에 있는 요 부등식은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 감이 안 오면은요, 시그마는요,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나열하는 거예요. n에다가 1 집어넣어봐. n에다가 1 넣었더니 뭐가 됐어? x가 5일 확률이죠. 더하기 n에다가 2 집어넣어봐. 7일 확률. 3 집어넣어봐. 9? 이거네. 그래서 9 집어넣으면 뭐야? 2, 9, 18 하고 21? 이걸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해서 2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야. 그러면 여기 5가 이 간격이 2씩 움직이고 있네요. 그럼 여기 11, 9, 7, 5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15, 17, 19, 21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n-5예요. 여기는 n 플러스 5예요. 정규분포예요. 표준편차 모릅니다. 근데 자, 질문. 이 확률이 얼마입니까? 확률 얼마예요? 자, 얘가 정규분포 곡선이에요. 정규분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항상 질문하는 게 뭐냐면 정규분포에서는 대칭성이 중요한 거예요. 대칭성이. 좌우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요 확률하고 지금 간격이 얼마예요? 이게 5잖아, 5. 그럼 요 확률하고는 똑같다 이거야. 똑같다. 얼마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랑 확률이 똑같다. 그리고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절반의 우측은 확률이 0.5, 좌측도 확률이 0.5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노란 부분이야. 확률이 똑같죠? 자, 그리고 이쪽이 빨간 부분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요 노란 부분하고 요 왼쪽, 요 빨간 부분하고 더하면 1이죠, 확률이. 그죠? 그럼 얘를 빼고 요 확률하고 더해도 1이 되겠죠. 그죠? 요쪽 노란 부분의 확률과 이쪽 빨간 부분의 확률을 더해도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간격을 보면은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하고 2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똑같죠? 간격이 얼마예요, 이게? 8인가? 8. 그죠? 그러니까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2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하면 얼마야? 1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더하면 1이에요. 감 잡았죠? 그러면 요 앞에 뭐가 있지? 19인가요? 그럼 얘하고 더해도 얼마야? 1이죠. 그러면 요 놈과 요 놈 왼쪽 더해서 1이고 얘하고 얘 더해서 1이고 얘하고 얘 더해서 1이고 얘하고 더해서 1입니다. 그러니까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독자적으로 얼마다? 0.5다. 그러니까 1111이 4개가 되고 거기다가 0.5를 더하니까 답은 4.5가 되겠네요. Z로 안 바꿔도 됩니다. 굳이 이거를 뭐 표준화시켜서 Z가 어쩌고저쩌고 안 해도 돼요. 정규분포는 좌우 대칭이에요. Z로 바꾸기 전부터 이미 좌우 대칭입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이요.